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지금 10번까지 알아봤고요. 9월 평가원 1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굉장히 소설 같은 스토리가 있죠. 처음에 1시기에 어떤 아름다운 섬에 가와 나 지역에 각각 A종 A와 종 B가 나눠 살고 있었습니다. 나눌 분 서식할 서, 분서를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이 시기에 이 C라는 B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나타났다고 써 있습니다. 그 포식자가 나타났어요. 야, 살려줘. 그렇게 갖고서 이제 3시기에 이 B 애들이 가 지역으로 쫓겨갑니다. 쫓겨가요. C한테 잡아먹히는 거 싫어. 그래갖고 쫓겨갑니다. 그래서 가 지역에서 경쟁 배타가 일어나서 결국엔 B종이 살아남고 A종이 멸종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좀 교육적인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분별한 외래종이 생태계에 도입됐을 때 이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애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보다 이런 도미노 효과로 전혀 엉뚱한 종이 멸종당할 수 있다. 생태계의 어떤 하나의 변화가 나중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갖고 올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알아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에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분서에 해당한다. 괜찮죠? 예. 그 다음에 니은. 이 시기에 나에서 C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루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한 개체군은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종 A, B, C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종이 다릅니다. 종이 다르니까 각각 개체군 A, 개체군 B, 개체군 C가 되는 거죠. 절대 한 개체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디귿. 4시기에 가에서 A와 B 사이에 경쟁 배타가 일어나서 A종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 B종만 살아남는 것이 됐겠죠. 맞는 말.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원래는 그러니까 이 평가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생원 20문제, 생투 20문제를 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원 문제 만드시는 분 따로 있고 생투 문제 만드시는 분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만드시는데 원래 여태까지 보면은 생원 문제 내는 거하고 생투 문제하고 좀 정확하게 좀 나눠져 있었었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이렇게 문제를 잘 내셨는데 요번에 3번 그 초파리 먹이에 대한 그 배우자, 짝짓기 배우자, 상대자를 찾는 그것하고 그리고 이번에 요 11번 요 분서 문제가 생명과학 2의 진화에 관계된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로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과목 간 경계가 조금 부족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는 건 괜찮았는데 갖다 쓰는 게 좀 더 다른 걸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3번하고 11번은 약간 생투스러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12번입니다. 세포 주기에 대한 문제였죠. 가나다 중에 하나가 M기가 있고 나머지는 G1기, G2기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핵막이 없어지는 게 M기죠. M기. 분열기 때 없어지죠. 그리고 G1기, G2기가 둘 다 소실이 안 되니까 얘가 소실이 안 되는 거고 핵막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세포당 핵당 DNA 상대량을 볼 때 여기가 이제 S기고요. 여기가 G1기고 여기가 G2기가 될 텐데 지금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인 거 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가 돼서 얘가 G1기고 얘가 G2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쳤습니다. 예. 얘가 G1기고 미안합니다. 예. 2배가 돼서 얘가 이제 G2기다. 뭐 이런 걸 알겠죠. 그 다음에 M기로 갔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S기가 당연히 있겠죠. 기억은 소실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니은 나는 간기가 아니라 분열기의 세포입니다. 틀렸고요. 디귿 다에는 히스톤. 야, 요것도 또 틀렸다고 하는 학생들. 요거 틀린 학생들 다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여기까지만 봤답니다. 당연히 뉴클레오 소음이 없는 시기가 없으니까 언제나 있으니까 히스톤 단백질이 언제나 있지. 당연히 있지. 이렇게 하고 갔다는데 뒤에 없다라고 써 있는 걸 못 봤답니다. 여러분 조선말은 끝까지
읽고 듣고 하셔야 됩니다. 조선말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없다라고 써 있잖아요. 예. 히스톤 단백질은 언제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만 맞는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17년 7월 인천교육청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왜 먼저 보여드리냐면 평가원은요,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10년 교사, 11년째 강사 생활, 21년째 이제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현재 평가원에서 간내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 간내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는 2017년 7월 인천교육청에서 냈고 평가원은 제가 알기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요번에 처음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수특 수완에서 5년, 6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간내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라고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는요, 시상하부 온도가 아닙니다. 이거랑 이건 다른 얘기예요. 예. 여러분,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는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에어컨의 온도를 세팅하는 거, 온도를 설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 온도는 현재 온도보다 항상 낮은 온도를 넣어줘요? 높은 온도를 넣어줘요? 그렇죠. 낮은 온도를 넣어주죠. 그게 뭐야? 에어컨에게 가야 될 목표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 이 온도를 가야 돼 라고 목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에어컨 입장에서 현재 온도보다 목표치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내가 덥다고 느낍니까? 춥다고 느낍니까? 그렇죠. 에어컨은 덥다고 느껴서 냉방을 때려대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그러니까 현재 온도를 낮추겠죠. 그게 기억입니다.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지면 체온이 내려간다. 덥다고 생각해서 내려가겠죠. 기억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구간이 여기죠. 지금 현재 체온보다 설정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체온을 올리는 건 뭐라고 느껴야 돼요? 그렇죠. 춥다고 느껴야 됩니다. 어우, 춥다. 춥다고 느끼면 내부의 열 발생량을 어떻게 됩니까? 내부의 열 발생량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외부로 열을 발산하는 양은요, 발산량은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에서 이 값은 2에서 굉장히 크겠죠.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니까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딕은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증가하면, 제가 이건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여러분 그 대중탕 옆에 열탕이라고 있다잖아요. 그 진정한 고수들만 들어가는 열탕. 거기에 여러분 그 발만 담가도 뜨겁단 말이야. 거기 한 5분만 담갔다 꺼내보면 발 여기 밑으로 빨갛단 말이죠. 왜 빨개? 그렇죠. 피부 쪽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최대한 열을 뿜어내려고. 더우니까 지금 열을 뿜어내서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의 혈액량이 증가하면 열 발산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설정된 온도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쭉 잘 써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데 글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줄 알고 읽는데 잘 안 읽혀서 고생했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게 9월입니다. 쫄깃하죠. 그러니까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별거 아닌 얘기죠, 결국은. 가만히 보시면 얘만 지금 염색체 모양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 라는 같은 애고 같은 종이고 다만 다르기 때문에 다가 다른 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가를 갖는 개체와 다를 갖는 개체의 핵형은 다릅니다. 종이 다르니까요. 핵형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2에는 5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에는 6일 테니까 얘랑 지금 상동이고 얘랑 상동인데 얘가 지금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A가 얘랑 지금 핵형이 같아야 되고요. 그럼 B랑 같은 애가 얘인데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가 X염 색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요게 Y염 색채일 수밖에 없고요. 얘가 지금 수컷이고요. 여기 지금 얘가 Y염 색채를 갖고 있으니까 나랑 라가 수컷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나는 암컷의 세포이다. 띡 틀렸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는 X염 색채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데 A가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A를 크게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요 A. 아마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A를 크게 써먹질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작년 수능에 그 X염 색채를 그려주지 않은 그 문제로 평가원이 재미를 좀 봤습니다. 평가원이 재미를 좀 봤다는 얘기는 그 문제에 낚이신 분들은 올해 재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 수능엔 이 B를 안 그려주고 X염 색채를 이제 안 그려줬다. 그리고 B를 안 그려주고 A만 이렇게 내서 아마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런 유형의 문제 차근차근 잘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요게 그 X염 색채 없었던 겁니다. 작년 수능 거, 작년 수능 거 X염 색채 없었다는 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은 다인자가 나왔죠. 다인자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0 재작년 거부터 한번 볼게요. 2020학년도 6월, 9월 수능을 볼 때 요때 단일인자 유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월에 다인자 유전이 나왔고 수능에 단일인자 유전 이거 응용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때 수능 때 다인자 유전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비분리? 뭐 이쪽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뭐 다인자를 그렇게 써먹는 거는 사실 나오진 않았습니다. 비분리로 나오긴 했습니다. 안 나온 건 아닌데 그게 막 다인자 막 어렵게 그거보단 비분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능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021학년도에는 다인자가 나왔고 6월에 단일인자가 9월에 나왔는데 수능엔 단일인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응용으로 굉장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 응용으로 굉장히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는 다인자가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2022학년도 6월에 다인자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9월까지 봤을 때 단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9월에 단일인자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물론 뭐 중간 유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건 다인자 유전에 가깝죠. 그래서 요번 수능에는 다인자 유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9월에 보니까 다인자가 6월, 9월 계속 지금 다인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인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리고 6월 거가 더 어려웠습니다. 9월 거보다 6월 거가 더 어려웠거든요.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6월 거를 좀 잘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번 6월 거는요, 요번 9월 거는요, 기존의 기출 문제랑 굉장히 대동소이합니다. 유사 기출 문제. 2017년 4월 경기도교육청 문제를 잠깐 보시면 요 문제가 이제 라주 A 스몰 a, 라주 B 스몰 b, 라주 D 스몰 d가 이렇게 교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배를 했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가가 이거에 의해 결정되는데 표현형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지금 중간 유전이라는 얘기거든요. 중간 유전이고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 색채에 있으니까 이게 다 독립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때 가와 나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게 나올 확률이 지금 얘랑 만나서 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예. 근데 이게 지금 다인자인데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거든요. 따로따로인데
제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더욱더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독립적일 때는 여기 정자 종류가 2의 제곱이다. 그래서 4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난자 종류가 최대 4가지가 나오니까 자식이 모두 16가지가 나오는데 4개 중에 대문자가 2개면 부모랑 표현이 똑같으니까 4개 중에서 골라낸 2개가 대문자면 된다. 그래서 이게 4C2가 4 곱하기 3 이걸 2팩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2, 3은 6, 6이 될 테니까 이게 8분의 3이 되죠. 요게 곱해서 16분의 3이 되는 게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좀 막 이렇게 제가 다 넣으려고 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2021학년도 7월 인천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월 바로 보기 전 문제예요. 바로 보기 전 문제에 뭐라고 되냐면 가감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다인자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다인자입니다. 다인자고 그리고 여기 EF하고 여기 EG가 복대립입니다. 복대립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곱해서 나온 자식이 표현형이 20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월 인천교육청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20가지가 나오려면 여기서 정자의 대문자가 최소 0개에서 2개, 난자의 대문자가 최소 0개에서 2개이기 때문에 자식이 모두 0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대문자가. 그럼 대문자 수에 의해 표현형이 달라지는 다인자니까 대문자가 없을 경우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5가지가 나와요. 그럼 20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EF랑 FG에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야 되냐면 4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EFG에서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려면요. 등호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즉 AB50처럼 등호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우성, 그러니까 공동 우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면 EE하고 EG하고 EF하고 FG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표현형이 4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2로 나오고요. 그럼 얘가 2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G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2로 나오면 안 되니까 얘가 F로 나오고요. FG는 F도 아니고 G도 아니고 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2가 제일 열성이고 F랑 G가 공동우성으로 이렇게 돼서 일종의 ABO식 혈액형처럼 이렇게 돼서 4가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디귿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식에서 표현형이 모두 P, 그러니까 그 P랑 같을 확률, 그러니까 부모랑 P와 같을 확률. 지금 사실은 가가 남자 P이기 때문에 얘가 P거든요. P와 같을 확률. EF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EF가 요거 나올 확률이거든요. 요거 나올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4분의 1은 하나 했고요. 그러면 다인자에서 부모랑 표현형이 똑같은 애가 나오려면 아까 한 것처럼 여기 정자에 이게 모두 다 독립이라고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2의 제곱이니까 정자가 4종류 나오고 난자가 2의 제곱이니까 4종류가 나와서 자식이 모두 16분의 4개 중에 대문자가 2개면 부모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C2가 돼서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4 곱하기 3을 2팩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6개가 되기 때문에 요게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8분의 3. 그래서 3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16분의 3이 아니고 32분의 3이다. 뭐 이런 문제가 요번 7월에 있었습니다. 요번 7월에. 근데 요번 수능에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아니 수능이란다. 미안합니다. 요번 9월에 이제 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요런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15번이에요. 나는 라지 스몰 E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는 라지 E랑 스몰 E가 중간 유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와 가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P랑 Q는 가의 표현형이 같고 이 위에 지금 잘라먹었는데 가가 다인자 유전이고 대문자 수에 의해 표현형이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P랑 Q가 가는 똑같아요. 표현형이. 그러니까 대문자 수는 같고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달라요. P와 Q 사이에서 이제 자식이 태어날 때 자식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 이 P랑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고요. 자식 중에 요런 유전자형이 요거인 사람과 같은 표현형을 가진다라고 그러는데 같은 표현형을 가지려면 대문자가 6개니까 결국 유전자형이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문자 6개인 애가 나오고 그리고 라쥐인 애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에 이 라쥐가 있으니까 P나 Q든 라쥐가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식한테 요게 올 수 있겠죠. 근데 둘의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동형접합이고 다른 한쪽은 반드시 이형접합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P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 출제자도 신경 안 썼을 것 같은데 요렇게 만나면 자식이 라쥐하고 라쥐 스몰이가 1대1로 나올 겁니다. 즉 2분의 1로 나올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나올 건데 그럼 부모 P가 이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죠. 뭐가 되든 간에 P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P가 될 확률이 2분의 1이요. 그럼 이게 16분의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P랑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에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이쪽에서 8분의 3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까 이거 왜 두 문제를 풀어드렸는지 아시겠죠? 8분의 3이래요. 8분의 3. 그러니까 저는 8분의 3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만들려면 부모가 PQ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문자가 이거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하나씩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분의 3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쉽게 이게 서로 다른 상염색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일단 A와 B만 생각해요. A와 B만. 그럼 여기 A와 B만 생각하면 정자가 2의 제곱이니까 4가지가 나오고 난자가 4가지가 나올 테니까 자식이 모두 몇 가지가 나와요? 16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4개 중에 대문자가 2개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4C2니까 여기서 8분의 3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대문자가 8분의 3을 안 건드리면 되겠죠. 어떻게? 대문자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만들면 대문자가 무조건 확률이 1로 올 테니까 이걸 건드리질 않겠죠. 즉 대문자가 4개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그럼 여기서 자식이 얘는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 2개는 이미 먹은 거야. 먹은 거고 여기서 대문자가 최소 0개에서 최대 2개 나오고 여기서 대문자가 최소 0개에서 최대 2개 나오니까 이 A, B에서 최소 0개에서 4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거 2개 합치면 2개에서 최대 6개가 나오겠죠. 대문자가. 그래서 2, 3, 4, 5, 6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5가지 나오고 여기서 2가지 나오니까 2, 5, 10 해갖고 4번이 정답이 이제 이렇게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8분의 3을 알고 계셨다면 이 15번은 의외로 좀 쉽지 않았을까. 이게 오답률 4위예요. 그 66%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 해볼 수가 있었겠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수능에 나오기는 6월 평가원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다인자가. 그래서 6월 평가원을 좀 잘 후벼파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는요. P랑 Q가 이렇게는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요게 나와야 되니까, 자식한테. 요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럼 P랑 Q가 즉 대문자 수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6개로 같든가 5개로 같든가 4개로 같든가 3개로 같아야 됩니다. 6개로 같을 수는 없어요. 왜? 6개로 같으면 양쪽이 다 이거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식은 무조건 6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겠으니까 확률이 1이 돼요. 이렇게 6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걸 뭐 금방 생각할 수 있겠고요. 5개가 되려면 소문자가 하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쪽에 소문자 하나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 확률이 1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8분의 3을 만들 수가 없죠. 1대 2대 1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6이랑 5는 금방 제낄 수가 있겠고 이제 3인데 3이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양쪽이 이렇게 돼요. 다 소문자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
그 다인자를 조금만 좀 공부하셨으면 요게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지면 아까 대문자 수가 최소 2의 3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수가 아니라 정자의 종류가 최소 2의 3승이 나옵니다. 8가지가 나오겠고요. 세 쌍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정자 종류 2종류겠지. 이렇게 있으면 정자 종류 4종류겠지. 2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뭐 8종류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럼 여기도 난자 종류가 8종류가 나오겠죠. 그럼 자식이 모두 64분의 6개 중에 대문자가 3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63이거든요. 그럼 63은 6, 5, 4 이걸 3팩으로 나누는 거죠. 3, 2, 1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20이 됩니다. 그럼 64분의 20이니까 이게 16분의 5가 돼서 8분의 3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요거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P랑 Q는 대문자가 4인 게 확실해요. 대문자가 4라는 얘기는 대문자가 어느 하나가 동형접합으로 들어가야 4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대문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3개 중에 세 쌍 중에 대문자가 하나는 동형으로 있어야 된다고. 아까는 내가 얘가 동형이고 얘네가 둘 다 이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여기가 동형이고 이쪽이 동형이야. 그럼 이형이 여기가 이형이고 여기가 이형이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쵸? 예, 이거 잘못했다. 요렇게. 미안합니다. 예, 요렇게. 그래서 2개가 이형이다 보니까 하나의 이형은 겹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A면 A. 이렇게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A에서 자식의 A에서 라주 A, 라주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1대 2대 1, 즉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대문자가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 B가 얘랑 만나면 대문자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1대 1로 나올 거야. 2분의 1, 2분의 1 나오겠지. 그럼 대문자가 2개고 여기 1개가 될 거야. D가 또 나올 텐데 D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보고 A, B만 좀 먼저 합쳐볼게. A, B만 먼저 합쳐보면 그러니까 A, B만 먼저 합쳐보면 얘랑 만나면 대문자가 4개가 되고요. 얘랑 만나면 대문자 3개가 되고 얘랑 만나면 대문자가 2개가 된다고. 즉 근데 이게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얘가 8분의 1이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야. 그쵸? 얘가 만날 수도 있겠지. 얘랑 만나면 대문자 3개. 얘랑 만나면 대문자 2개. 얘랑 만나면 대문자 1개. 그래서 얘가 8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야. 또 똑같이. 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요거를 더해보면, 더하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보면, 대문자가 4개 나오는 거, 3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거, 1개 나오는 거. 즉, A, B를 합치면 이렇게 된다고. 대문자가 최대 4개, 최소 1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때 확률이 얘가 8분의 1, 8분의 3, 이거 8분의 2니까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A, B. 여기다 이제 D를 합치면 D가 라주 D하고 라주 D, 스몰 D가 1대1로 나올 거 아니야. 즉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대문자가 2개하고 1개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럼 대문자 2개가 여기 들어가면 6개, 5개, 4개, 3개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 지금 2분의 1하고 8분의 1이 다니까 얘가 16분의 1,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1이 들어가면 이게 5, 4, 3,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16분의 1, 16분의 3 맞나?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자식이 A, B, D를 다 합치면 6, 5, 4, 3, 2 이렇게 돼서 얘가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6, 16분의 4, 16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요거가 8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랑 표현형이 똑같은 4개가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 맞고 그때 자식의 표현형이 2, 3, 4, 5, 6 5가지가 나오니까 5, 2, 1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평가원은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번에 3, 2번에 3 맞죠? 예, 1번이 5구나. 미안해. 얘가 5,
5개다. 얘가 6개다. 3번이 7개다. 그 4번이 10개다. 그리고 5번이 7개다. 뭐 이렇게 14개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긴데 만약에 문제를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찍었으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 읽어서 여기서 표현형이 자식한테 2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 여기서 표현형이 몇 개가 나오든 간에 2의 배수가 나오죠. 2x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홀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친다면 1번하고 3번은 빨리 버렸어야 돼요. 근데 3번 선택자가 21.3%야. EBS 기준으로 21.3%. 그러면 여기까지도 안 읽어보고 찍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3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3, 3이 나오면 대문자가 여기 0에서 3가지. 여기 난자가 0에서 3가지가 나오면서 자식이 0에서 6가지가 나오면서 0,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럼 1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8분의 3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이 14가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6번하고 10번 중에서 찍었으면 굉장히 좀 확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오답률 4위가 됐습니다. 다인자 이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테니까 15번 다인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6월 거 다인자 좀 꼭 반복해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잠깐만 쉬었다가 또 16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